네, 첫 번째 강의에서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무료 이미지나 동영상 등 사이트를 살펴보셨는데, 무료 PPT 사이트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PT 테마라든가 쇼윗 등 여러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하나 더 조땡 템플릿 공유 사이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개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만든 템플릿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발표 목적의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요. 상업적인 용도는 이 운영자에게 문의를 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조땡 템플릿 공유 사이트인데요.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업로드 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10월 1일에 올라와 있는 차분한 느낌의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템플릿에 작성되어 있는 슬라이드들의 그림을 보시면서 자, 마음에 드시면 위아래 이제 이 만든 작가의 생각을 또 읽으실 수가 있고요. 파워포인트 원본 파일 다운이라는 이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셔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받아져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무료 PPT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저장하셨던 파일 살펴보시면 파워포인트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압축된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아직 저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됐네요. 압축이 된 파일은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교통 테마로 저장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해나가면서 작업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크기가 16대 9 비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 디자인 메뉴 누르시고 슬라이드 크기를 와이드 스크린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오른쪽 하단에 여러 슬라이드를 눌러서 어떤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작성되어 있나를 한눈에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만 남기고 지우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슬라이드 그대로 사용하시되 글자만 지워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다시 더블 클릭을 하거나 기본 보기로 돌아와서 내 작업 형태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시려면 보기 탭을 누르시고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신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또는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슬라이드 번호를 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요. 글자색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번호를 이쪽 위에다가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수정을 해서 내 작업 형태에 맞게 고쳐 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뭐 회사의 로고라든가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될 글들이 있다던가 이렇게 고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자, 이 작업이 어렵다면 하나하나 슬라이드를 눌러서 해당되는 곳에 가셔서 불필요한 걸 지우고 그 다음 글자는 내가 고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일이 고쳐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슬라이드 테마를 처음부터 지정하고 작업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무료 PPT 테마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땡 그 무료 템플릿에서 받으신 파일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그 테마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시면 마스터는 전혀 손대지 않고 만들어 놓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자가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도형을 하나 그려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자, 얘를 사각형이요. 근데 이 사각형의 도구의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이 색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색상을 가져다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스포이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스포이트를 누르시고 이 도형 안을 채울 색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 버전부터 제공되는 스포이트 기능이기 때문에요. 색상을 선택을 할 때 이 RGB 값을 누르셔도 그림이나 이런 색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도형 채우기에서 스포이트의 색상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낮은 버전을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이 도형 채우기에 보시게 되면 다른 채우기 색이라고 해서 RGB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낮은 버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색상 값이 있다면 그 색상 값을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색상을 고치실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각각의 슬라이드마다의 이 형식을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서 색상의 변경은 이런 도형을 선택을 하셔서 또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 도형 채우기 또는 도형 스타일의 도형 서식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에 작업창을 보시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PPT 파일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여러분 작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어, 무료 글꼴을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파워포인트는 아무래도 비주얼 작업이기 때문에요. 도형이나 그림만 중요하지 않고요. 글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발표 자체가 진중한 느낌을 줘야 된다던가 할 때 글꼴도 역시 고려를 하시면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좀 더 강조하실 수가 있겠죠. 대표로 많이 사용하는 무료 글꼴은 네이버 나눔 글꼴체를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배달의 민족체라든가 또 여러 글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 폰트 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용도로만 허용이 되어 있다는 점, 글꼴도 그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사이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한글은요, 나눔 글꼴은요, 자, 나눔 글꼴 모음 설치 이 부분을 누르셔서 윈도우용으로 전체 다운받으셔서 바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윈도우용 예를 들면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장이 끝나면 이렇게 설치 파일이 나오는데요. 자, 이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하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요.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거치시면 여러분이 모든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나눔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치 한번 이롭게 바탕체가 있는데요. 자, 이롭게라는 글꼴체는 바탕체 하나만 있는데요. 자,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폰트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폰트를 다운받으실 때 압축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된 파일을 풀어야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해제를 하시고 자, 그 자리에 그대로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창을 좀 닫고요. 자, 그러면 압축이 풀린 폰트의 경우, 자,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글꼴이 바탕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PDF는 라이센스 안내문이고요. 자, 이 두 개의 글꼴을
동시에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설치 과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누르시게 되면 저는 이미 설치를 했고요. 자, 여러분은 그냥 설치만 누르시면 두 개의 글꼴이 설치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쓰시게 되면 여러분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등에서도 이 글꼴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좀 보시면 폰트통 글꼴체가 좀 다양하게 있어서요. 자, 폰트통 글꼴체를 다운받아 볼게요. 자, 이 글꼴들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누르실 때마다 글꼴들을 미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폰트통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하면 자, 이 역시도 압축된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 압축을 풀어야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이 끝났나 보겠습니다. 폰트통이라고 이렇게 압축된 파일을 설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압축을 풀어야만 된다. 자, 여기다 풀겠습니다. 자, 그럼 풀리게 되면 이렇게 실행 파일이 있는데요. 자, 한번 두 개죠. 글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폰트통 더블 클릭해서 자, 이 실행 파일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 주시게 되면 자, 내가 원하는 폰트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꼭 읽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 계약 동의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트루 타입 설치를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꼴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설치하고 싶은 곳에 가셔서 설치를 해야 파워포인트에서 이 글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꼴들도 프레젠테이션을 작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글꼴도 그림이다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파워포인트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도와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사진 편집의 경우는 포토스케이프나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포토스케이프 X 버전, 웹 포토샵이라고 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픽슬러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편집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 편집은 윈도우 10 경우에는 비디오 편집기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RC 동영상이나 밴믹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으셔서 편집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파워포인트 안에도 비디오 트리밍이라고 편집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기 전문적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 제작을 도와줄 수 있는 사진 편집이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포토스케이프의 경우는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만 하시면 언제든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 10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곳에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X 버전이 있는데요. 이 X 프로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C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포토스케이프의 화면은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상단에 또는 중앙에 메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림을 이렇게 편집해 나가실 때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들, 전문 기술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셔서 샵은 배우시기 어렵지만 포토스케이프는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비디오 편집기는요.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네, 시작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편집기를 선택을 하시거나 검색 버튼 누르셔서 비디오 편집기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이전 버전에서의 무비 메이커와 같이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비교적 사용하시기 간단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내에서 비디오 트리밍이 좀 어려운 부분은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소개하는 걸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내에서 또 좋은 도구들이 있는데 화면을 캡처를 한다던가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파워포인트에 있는데요. 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하나 열어서 캡처하는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캡처를 화면 녹화 개념인데 이 녹화의 경우 예를 들면 유튜브의 동영상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유튜브의 이 영상을 재생을 해서 어느 일정 부분을 녹화를 하고자 할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새로 하나 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파워포인트의 삽입 탭에 보시면, 미디어 그룹에 화면 녹화라고 있습니다. 화면 녹화를 누르시기 전에 녹화할 영역을 먼저 창을 열어 놓으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화면 녹화를 해서 삽입할 슬라이드를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 슬라이드 열어놓으시고 삽입, 화면 녹화. 네, 이 작업 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아기와 강아지라고 검색을 한 이 영역을 미리 띄워 놓으셨어야 되고요. 녹화할 영역의 빨간 점선은요. 그 녹화 화면에 위에 보시게 되면 선택 영역이라고 해서 자, 지금 화면 위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미리 캡처를 해놨는데요. 이 위에 보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영역 선택을 눌러서 녹화할 영역을 드래그를 하시고 그리고 기록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자, 파워포인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영역 선택이 끝나고요. 그리고 기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을 하시기 위해서 Don't let her come down. Keep her there. 자, 소리는 제가 지금 좀 줄였고요. Good boy. 이렇게 Be 그래서 careful. 이 Gentle, 녹화를 Maxie. 중지하기 위해서는 자, 녹화 끝나셨으면 Well,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화면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중지 버튼이 있어서 중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라이드에 이 동영상 캡처한 영상이 그대로 이렇게 객체로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움직이죠. 네. 자, 이렇게 동영상을 삽입을 하실 때 삽입해 보시게 되면 비디오로 가지고 올 때 저장된 비디오 가지고 오거나 또는 유튜브에 또는 블로그 등에 올려 있는 그 동영상을 연결해서 주소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직접 녹화해서 삽입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직접 녹화를 한 비디오의 경우도요. 비디오 도구에서 서식으로 비디오 쉐이프나 이렇게 예쁘게 도형으로 고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을 이용해서 꾸미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재생 도구에서 비디오 트리밍으로 앞에서 조금 잘못됐던 부분이 있어서요. 자, 이렇게 앞부분을 잘라서 자, 이 부분에서부터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비디오 트리밍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주소로 삽입을 했을 경우에는 비디오 트리밍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온라인 비디오로 가져온 동영상의 경우는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 있는 동영상을 연결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트리밍이 되지 않지만 화면 녹화해서 하신 거는 어느 정도 트리밍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삽입 메뉴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미지 그룹의 스크린샷이라고 해서 지금 창이 열려 있는 화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창이라는 게 지금 펼쳐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창, 지금 포토스케이프가 창이 열려 있는데 이 창을 현재 슬라이드에 이미지로 삽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캡처가 된 거죠. 그래서 캡처가 필요한 창을 미리 열어서 이렇게 캡처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캡처하고자 하는 창을 미리 이렇게 열어놓고요. 미리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캡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삽입에서 스크린샷 누르시고 그리고 화면 캡처를 누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열어놓은 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반투명으로 보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그 부분을 현재 슬라이드의 이미지로 이렇게 캡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 인터넷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에서 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이 로고를 내가 캡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 이 화면을 열어 놓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삽입할 위치의 슬라이드에서 삽입 메뉴 그리고 스크린샷 옆에 드롭 단추를 누르신 후에 화면 캡처를 눌러서 필요한 부분, 반투명 화면이 됐을 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직접 드래그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별도의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동영상의 경우 화면을 녹화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좀 더 풍성하고 편하게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